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너무 우울하고 처지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놓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 방송을 들으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인분들이 저한테 팟캐스트를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나중에 잘 되면 게스트 나와주셨던 분들, 또 저 팟캐스트 잘 되라고 응원해주셨던 분들, 진짜 모두 다 제가 꼭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까먹으면 생색을 내주세요. 내가 네 팟캐스트에 이런 도움을 줬었다. 나를 잊지 말아라. 꼭 얘기해주세요. 저한테 악담해주신 분들께도 꼭 원수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저한테는 그냥 일요일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크리스마스가 5분 남았어요. 곧 26일이 될 건데 지금 TV에서 해주는 블리츠를 보고 나니까 지금 시간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일러를 올렸는데도 좀 추워가지고 저의 애착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저의 애착 패딩인 아디다스 반 패딩을 몇 번 못 입었는데요. 제가 이제 구몬교사 할 때 같이 계셨던 선생님 중에 배우자분이 공장을 닫게 되시는 바람에 창고 물건을 반값에 주겠다라고 관심 있으면 사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그게 제 첫 브랜드 물건이었을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직접 산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브랜드도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관심도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냥 뭐 하나가 좀 갖고 싶었나 봐요. 제가 좋아했던 밴드 중에 옐로우 푸퍼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보컬 분 닉네임이 아디다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디다스가 뭔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아디다스 밤 패딩을 살 때에는 이미 옐로우 푸퍼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아디다스라는 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브랜드가 아디다스가 아니라 뭐 나이키라든지 다른 거였으면 안 사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5만 원이라고 하길래 덥석 샀어요. 제가 사실 옷에는 그다지 돈을 좀 안 쓰는 편이기도 하고 거의 언니가 입다가 뭐 질리거나 뭐 안 맞다고 얘기를 하거나 하는 옷들을 받아와가지고 입는 편이고 거의 뭐 동생들한테도 좀 옷을 얻어 입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 주고 산 거 중에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5만 원이면 엄청 고가였는데 그냥 뭐 아디다스 하나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운동화 사러 가면 아디다스 말고는 좀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디자인이 단순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아디다스 기본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아무 때나 입기 되게 좋아가지고 애착 패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막 옷을 되게 아껴 입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날씨가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 입고 나가진 않고 그냥 손에 쥐고 나가는 용도로 되게 많이 갖고 나가가지고 추워지면 또 잘 입고 그랬는데 막 아무데나 좀 잘 던져놓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뭐 패딩이라 그런지 옷이 크게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이 패딩을 산 지가 한 10년은 넘었거든요. 근데 5만 원 주고 10년 넘게 아직도 잘 입고 있는 거 보면 뭐 돈값은 하는 것 같고 다만 그 왜 목 부분에 이렇게 스댕 같은 걸로 아디다스 스포츠라고 써있는 그 플레이트 같은 게 있는데 그 주변이 조금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해요. 근데 뭐 저는 정이 들면 좀 잘 못 버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왼쪽 주머니 똑딱이도 하나 떨어졌는데 그냥 입고 있어요. 그냥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어쨌든 지금 뭐 날씨가 춥고 자시고 간에 이제 지금 녹음을 해야 내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이제 TV 보면서 계속 누워있다가 갑자기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또 녹음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요일 감각도 없는 백수인데 뭐 크리스마스라고 감각이 있을 리도 없고 그냥 뭐 매일매일 이 집에서 누워있는 날. 아니 근데
요 며칠 동안, 왜 이렇게 또 몸이 축축 늘어지나 했는데, 원래 시작했어야 되는 정혈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PMS 기간이 늘고 있고, 제가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고 나서 생리통은 없어졌는데, PMS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PMS 기간에 들어오면 누워있는 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밥도 못 먹겠고, 제가 정혈은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은데, 한파에 이틀 집을 비웠다고, 변기가 갑자기 얼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이제 막 꼴꼴거리면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펌프질 해가지고, 겨우 뚫어놨더니, 갑자기 또 뭐 졸졸졸졸 내려가는 게, 내가 큰일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쉬하고, 휴지 몇 장 넣었을 뿐인데, 최근 4일 동안, 네, 화장실이 불편하니까 세상 모든 게 또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정혈을 해야 되는 날짜가 3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PMS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혈 기간이 미뤄진다고 해서 PMS도 같이 미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혈이 늦어지는 만큼 PMS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 제가 서울에서 2박 3일을 지내다가 이제 집에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기차가 44분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PMS 와가지고 몸은 무겁고 늘어지지, 기차는 지연됐지, 뭐 배는 고프지, 진짜 총체적난국이었어요. 막 세상이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또 먹고 살겠다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빵집 윈드윈에 가가지고, 빵을 또 잔뜩 사와가지고, 그거 뜯어 먹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 대구에 눈 내린 날, 정작 나는 대구에 없었네? 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분량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오니 부디 어여삐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래 이번 주에는 최근에 보고 있는 뭐 드라마나 애니, 영화 같은 거를 그냥 쭉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왠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로 미루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근황 얘기만 하면 듣는 분들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내 트리를 꾸며줘 하셨나요?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 개발자분들이 만드셨다고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저도 했었는데 이게 올해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돌아와서 저는 올해도 또 했습니다. 일단 내 트리를 꾸며줘는 작성은 계속 할 수 있는데 남들이 나한테 써준 편지를 볼 수 있는 거는 크리스마스 당일이 돼야 볼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24일까지 굉장히 두근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5일이 돼가지고 12시 반인가? 그때쯤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트리를 열었어요. 내가 받은 거 읽어도 되나? 근데 약간 닉네임을 읽고 싶은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방송에 내보내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일단 히미스타님의 트리에는 21개의 메시지가 매달려 있고요. 여기서 닉네임만 봤을 때 알아보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첫 메시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닉네임만 봐서는 누군지 모르겠고 내용도 그냥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여서 아마 저랑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트리를 열어놔서 그냥 하나 쓰신 것 같은데 일단 모르는 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얘기하고 싶다. 저희 송은이 김수건니들의 땡땡이들이 모여있는 WV, 안 고독한 WV 방에서 저하고 이제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는 빠숑맨님. 쌍둥아, 따뜻한 연말 되어요. 우리 빠숑맨 쌍둥이도 따뜻한 연말 되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책 만든 사각사각의 카야님. 또 메시지를, 희미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하고 써주셨네요. 그 다음에는 저희 팟캐스트 비욘세 한줌단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풀네임을 다 몰라가지고 해머드릴님이 히미스타님 팟캐 응원해요 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적어주셨고 그리고 공주 알밤바님 따숩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줌단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 분 중에 시흥폴라포님 계시는데 줄여서 시폴님. 평화로운 새해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었던 삼평동 납중동님께서 낀딸님의 연말이 다사롭기를 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땡땡이 분 중에 107님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 다음에 또 우리 땡땡이 분 중에 볼빨간 지천명님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네, 동감입니다. 행복합시다. 그 다음에 저의 특친 봉블리님께서 희민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도 같이 언니들 덕질해요. 언젠가는 희민님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저희가 책방모사 사인회 때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한번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만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비혼 여성 공동체 위드에 계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 위드 쪽에서는 약간 개인정보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희미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새해 원하는 일들 다 이루시길. 연말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로 장식되길. 그리고 다음 글은 조금 귀여운 건데요. 저번에 국립산림과학원 트위터 지기분께서 트리 주소를 알려주면 홍릉설모가 가서 트리에 글을 써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링크를 달았더니 정말로 홍릉설모가 찾아왔습니다. 올 한해 국립산림과학원 트위터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연말 따뜻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들숨의 건강을 날숨엔 재력이 가득하시길 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릉숲에서 홍릉설모 드림. 국립산림과학원 트위터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되게 막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저의 특친이자 봉선 언니를 좋아하는 라이먼 세실님. 늘 반짝이는 히미스타님 메리 크리스마스. 올 한해도 잘 보내셨으리라. 다음 해도 잘 보내시리라. 근거 없이 그냥 믿어봅니다. 라세님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봐서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열정 벌써 22년 지나가고 있어요. 23년에도 같이 행복하도록 해요. 텀블러님이시고 그 다음에 실버투님 저희 땡땡이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그리고 이분은 닉네임은 아마 활동하시는 닉네임으로는 안 쓰신 것 같은데 대충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징글벨님이 피크닉 때 바리바리 들고 오신 거 보고 같은 보부상이라는 걸 느꼈지요. 덕분에 재밌게 잘 놀았어요. 내년에도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비혼 공동체 위드에서 한번 소풍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바리바리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갔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릴리스님. 이분도 한줌단이신데 저의 유일한 트위터와 인스타 한줌 팔로워이신 것 같아요. 한줌단 여러분들이 보이면 제가 팔로잉을 하려고는 하는데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팔로잉을 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유일하게 제가 식별이 가능한 릴리스님하고 이제 인스타랑 트위터를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메시지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닉네임은 Son of God, 신의 자식. 내용은 그냥 God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저랑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21개나 되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모두 다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닉네임을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제가 정말 잘 됐을 때 제 방송에 이렇게 언급된 분들을 위주로 제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땠을 때 어떤 힘을 주셨고 이런 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SPC 불매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눈치 없이 파리바게트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낸 지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빠바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다시 그냥 파리바게트 케이크 안 먹는다. SPC 불매 중이다. 취소해라. 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눈치를 좀 챙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 그리고 연말이라고 시작사 카드도 받았어요. 원래 이제 우표 붙은 편지를 나누는 페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섬세하신 분이라 가지고 때마다 스페셜하게 카드를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 근데 받는 제가 섬세하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줄만 쭉쭉 그려져 있는 노트 같은 데다가 편지를 써서 그냥 흰색 봉투에다가 넣어서 보내고 하거든요. 작년에도 크고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셨었는데 올해도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제가 펜팔 친구라고는 하는데 워낙에 또 게을러가지고 편지를 받고 한참이나 좀 지나야 답장을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서로 답장이 많이 늦었죠 라는 말로 약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또 특친이기도 해서 편지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트위터로는 또 서로 그냥 간간히 생존 신고 정도는 하고 있어서 손편지와 트위터 양면으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가 그 팟캐스트 비욘세 한줌 단톡에서 비대면 송년회를 잠깐 했거든요. 12월 들어가지고 비대면 그 구글 미트로 총 화상 연결을 3번을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에 없어가지고 참여를 못했고 이번에는 제가 진짜 반드시 참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3일 날 비대면 송년회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소소한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하다가 2023년에 뭔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팟캐스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팟캐스트 시작만 하면 할 말이 진짜 줄줄줄줄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된다. 이게 레귤러 방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평소에 수다 떠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다음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거를 녹음을 하고 또 편집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떤 감정으로 지내고 있는지 각 과정마다 다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가 팟캐스트를 하는 내내 그런 감정을 계속 느낄 것 같은데 어쨌든 응원해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방송 쉬지 않는 주둥아리 예!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만나이법이 내년 상반기쯤에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오히려 36이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어차피 나이는 숫자로밖에 인식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나이라는 게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큰 틀인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실제로 세는 나이, 만 나이, 학교 나이, 출생 연도 나이, 뭐 저는 음력까지 세니까 그 나이가 도대체 몇 갠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새로 받은 카톡 무료 이모티콘을 보니까 새해를 겨냥해서 만든 이모티콘인데 플러스 1살 축하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봐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만 나이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2023년 달력이 아직 없어가지고 12월 초에 이제 집 주변 은행들을 다 돌아봤거든요. 근데 전부 다 재고 소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예 출입조차 못하게끔 다 그렇게 크게 붙여놨던데 제가 회사에 다닐 때는 받기 싫어도 이렇게 업체마다 막 밀려 들어오는 달력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받는 게 없으니까 또 이제 와서 좀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급한 대로 프린트기로 출력을 해가지고 대충 이제 붙여놓고 쓰다가 달력을 구하면 다시 거기다가 옮겨서 쓸 예정이긴 한데요. 아마도 그냥 이렇게 계속 어영부영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리는 중학생 이후로 돈 주고 산 적이 없고 달력도 사실 돈 주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귀찮아서 안 샀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것도 다 쓰레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거는 쓰레기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어차피 사봤자 한두 달 하다가 말 거라 가지고 근데 사실 덕질이 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살 때도 있기는 해요. WV랑 셀럽5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거는 다 돈 주고 샀어요. 아니 언니들 얘기하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비보 채널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웬 미친놈들이 뭐 미친놈인지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막 화끈한 밤 막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 닉네임도 막 다 달라. 내가 삭제를 했는데 다른 닉네임으로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고하느라 좀 짜증이 나가지고 열받아 죽을 뻔했는데 나만 이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밑에 쭉 내려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댓글에도 몇 개 그래놓은 게 있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들아 이러면서 모니터 보면서 혼자 욕을 엄청 했네요. 요새 또 TV를 또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영화 채널에서 벌새를 다시 해주더라고요. 벌새를 5억장에서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 영지쌤이 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은희가 뭐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한 400명?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영지쌤이 그럼 그 안에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냐? 라고 물어요. 근데 저 벌새를 처음 봤을 때는 좀 아무 생각이 없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그 질문을 들으니까 나는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떤 막 극중 인물이나 이런 거에 좀 과몰입을 잘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런지 집안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위치에서 어떤 외부적인 폭력의 무기력한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리고 자기를 좋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막 정리가 되는 거. 막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한테 이제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희가 나 성격 안 나빠. 나 잘못한 거 없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저렇게 내뱉을 용기도 없었다. 기력도 없고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봤어요. 네, 근데 진짜 조금 스스로도 어이없는 게 막 좋고 행복한 캐릭터한테 좀 이입을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좀 슬프고 힘들고 막 그런 인물들한테만 과몰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성수대교 붕괴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고잖아요. 성수대교가 원래 그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부실공사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고는 전부 다 인재인 거예요. 막 이름만 들어도 일단 눈물부터 나오는 그 전 국민적인 사회적인 그런 사고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런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나는 우연히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운 좋게 살아남았다. 그래서 좀 저는 어떻게든 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약식이나 막 유서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제가 방송에서 유언장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유서를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고친 유서를 또 다시 방송에 내볼 생각입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할까, 이거?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좀 솔직히 뭔가 무슨 얘기를 할지 정하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채널J에서 99.9 형사 전문 변호사를 전편 연속으로 편성을 해주더라고요. 이 99.9가 무죄를 선고받기 어렵다는 형사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변호사들의 얘기고요. 저는 예전에 시즌1, 시즌2 스페셜까지 다 보기는 봤었어요. 근데 뭐 또 편하게 TV에서 그냥 하루 종일 해준다니까 시즌1부터 다시 이렇게 보는 건데 시즌1에는 에이쿠라 나나가 나오거든요. 사실 에이쿠라 나나가 키도 크고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변호사 역할에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약간 허술한 느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또 프로레슬링을 덕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벨소리가 울리는데 락이야. 너무 좋지 않나요? 약간 역할상 마츠준이 연기한 미야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좀 되게 막 부리는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초반에는 조금 힘들어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도 역시 프로레스 팬답게 레슬링 기술로 이제 도망치는 증인도 잡고 변호사로서 굉장히 제대로 변론하는 멋진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99.9는 사실 제가 좀 말장난을 되게 좋아하는데 미야마가 다자레를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말장난을 많이 하는데 왠지 좀 부연 설명 없이 그 다자레를 알아들으면 뭔가 좀 뿌듯해요. 99.9 OST를 아라시가 불렀나? 제가 귀찮아가지고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되게 당연히 잔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님 말고
요새 잔이즈 전부 퇴소하고 난리 났다는데 잔이 할배 죽고 나서 그쪽 안 찾아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아침부터 크루아상 맛집 윈드윈에 얼른 또 갔다 와가지고 윈드윈 딸기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이렇게 99.9 시즌 1을 보다가 한 4개 정도 봤나?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거든요. 오극장에 가가지고 캐롤을 보고 왔는데 저는 캐롤 처음 개봉했을 때는 안 봤었어요. 이제 드라마는 사실 뭐 TV로 이렇게 본다고 치고 영화는 일부러 막 찾아서 봐야 되니까 집 밖에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는 뭔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딱 나면 5호극장의 상영표를 딱 확인을 하고 시간이 맞으면 보고 안 맞으면 안 보고 약간 요런 수준이거든요. 뭐 롯데나 CGV 같은 큰 극장도 잘 안 가는 편이고 5호극장에 가면은 오삼이도 볼 수 있고 아 오삼이가 누구냐 하면 5호극장의 마스코트인 고양이인데 오삼이를 이렇게 막 찾았는데 약간 어제 연말 특집이어가지고 그런지 약간 관객이 좀 많아가지고 오삼이 울음소리는 들었는데 본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제가 캐롤도 원래는 뭐 반드시 보자 뭐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인이 캐롤을 보러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캐롤도 보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어요. 원래는 제가 캐롤을 보자고 얘기를 꺼냈던 건 아니고 윤희에게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같이 볼래요? 이렇게 한 거였는데 저는 그 윤희에게도 5극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한 번 좀 더 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윤희에게는 다음 주에 보러 가기로 했고 이번에는 캐롤을 봤어요. 근데 캐롤 재밌더라고요. 특히 저는 좀 약간 케이트 블란쳇의 그 목소리 톤 그런 게 좀 너무 좋았어요. 약간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그거를 자제하는 것 같지만 감정이 막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하여튼 왜 다들 케이트 블란쳇 하는지 알았고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제 캐롤 생각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캐롤의 등 근육이 너무 멋있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지인이 자기는 팔 근육을 봤다. 그래서 둘 다 근육을 봤다는 게 너무 웃겼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델마와 루이스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차는 있는데 같이 떠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하고 떠나실 분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밥 먹다가 저희가 좀 취향이 조금 잘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컨텐츠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 좀 자극적이지 않은 걸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본 거 중에 가장 뭔가 저를 흐뭇하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치미모를 추천해주고 왔어요. 네, 여러분도 혹시 너무 자극적인 미디어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쳤다, 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애니메이션 치미모를 한번 봐주세요. 너무 귀여운 이게 치미모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엄청 또 정화되는 기분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밥을 다 먹고 나서 귀가를 했는데 저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켰거든요. 근데 아직도 99.9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끝에만 조금 남기는 했었는데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가방 정리 대충 해놓고 간단하게 손발 씻고 세수하고 TV 편성표를 이렇게 막 넘기다가 영화 우연과 상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이랑 밥 먹으면서 후루카 코토네가 너무 내 스타일이라고 막 떠들고 왔는데 코토네 짱 나오는 우연과 상상을 해주니까 봐야지 또. 우연과 상상도 사실 그냥 시내에서 약속 끝나고 오후극장 쪽으로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표 보니까 4시 타임에 이거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사전 정보 없이 그냥 가서 봤던 영화거든요. 이게 총 3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고 첫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를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생각이 나서 또 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TV로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왜 기억이 안 났지?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날만 하더라고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긴 한데 제목이 우연과 상상이잖아요. 첫 번째랑 세 번째 에피소드는 우연도 있고 상상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에피소드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지 뭐.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고 그 우연과 상상의 마지막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정확하진 않는데 요즘 백수라서 DVD를 엄청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간
그 배우한테 또 감정이입해가지고 난가? 이러고.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당일. 지금 녹음을 하는 도중에 시계가 넘어가서 26일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은 이제 99.9 시즌2 전편을 해줘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아침 11시부터 쭉 해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도 조금 보다가 99.9 사실 다 본 거라 가지고 좀 건너뛰어도 되는 거는 다 건너뛰고 전국노래자랑을 봤어요. 99.9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다시 보면서 조금 느낀 건데, 이게 99.9라는 드라마 자체가 0.1%의 무죄를 변론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은 피의자가 무죄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피해자를 압박하는 장면이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드라마 자체로는 피해자나 증인들이 좀 범죄를 날조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지만 피의자가 반드시 무죄가 될 거라는 드라마적 요소가 없는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드라마를 받아들이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99.9 되게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그 재미있는 부분은 그 마추준이 하는 다잘의 그 말장난? 그런 부분이 재미있는 거지 이렇게 강압적이고 뭔가 강요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재밌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거는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뭐 귀여운 거 많이 보고 재밌는 거 많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보려고는 했는데 뭔가 좀 그냥 되게 기본적으로 빠 있는 개념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여성 변호사를 보조원이라고 착각하는 장면이라든지 간헐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99.9 시즌2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또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해야 한다. 라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오늘의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9.9 끝나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블리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본 내용이어가지고 블리치까지 보고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저 99.9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의 사생활 99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지역의 사생활 99 시즌3를 전권을 제가 텀블벅 후원을 했는데 그 중에 2권이 약간 늦어지게 되면서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게 인쇄에 들어가게 됐고 1월 초에 인쇄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기쁩니다. 이제 늦어진 2권이 제가 제일 좀 기다리고 있던 2권이라서 조금 더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게 한 권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다드레기 작가님의 화순 편이고 한 권은 제가 자주 가는 지역이라서 좀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궁금한 외관 편입니다. 여튼 좀 지역의 사생활 99를 받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좀 목소리가 커졌죠? 기분이 좀 좋아지기는 하네요. 네,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녹음 자체도 굉장히 짧게 하고, 왜냐하면 제가 편집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좀 날림 편집이라도 해가지고 제때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녹음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고민 사연 및 방송 후기,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_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도 요새 조금 늦게 업로드하고 있죠. 어쨌든 인스타 팔로잉 많이 해주세요. 팔로워 1명에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